자, 결손금 소득공제세액 환급 신청서, 환급 신고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중소기업이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단기 결손금이 있어야 되고요. 직전기에 중소기업 사업소득이 발생해서 결정세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해과세기간과 직전과세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해야 되고요. 당해과세기간 소득세 신고 시에 결손금 소득공제 신청을 한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제세액 계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환급세액은 환급 대상액 직전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소급 공제 후 직전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하고 차액 부분을 환급을 해주는데, 환급 한도액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이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 납부한 세액 기준으로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사항으로는 법인 저단 시에 폐업한 개인사업장의 폐업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설사업장에서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직전과세기간에 폐업한 사업장에 부과된 소득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사랑 2를 통해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인조정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세 결손금 소득공제세액 환급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자, 환급 신청서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자료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은 1억 2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2천이고요. 소득공제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세액은 2,010만 원이고 공제감면세액이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해과세기간에 결손금 금액이 1억 원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 1억 원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장별 결손금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냐 하는 부분입니다. 얼마냐 하는 부분인데, 자, 단순 논리로 본다라고 하면 소득 금액이 직전 연도 소득 금액이 1억 2천이니까 우리 당해 연도 사업장별 결손 금액이 1억이니까 소득공제 받으려고 하는 금액을 전체 1억 원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억 원으로 하게 되면 1,51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이 정확하냐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한 8천만 원 정도만 공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1,51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급 공제를 받을 2월 결손금을 찾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자, 요걸 찾는 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 자료에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500만 원이 소급 공제한 후에 산출세액이 500만 원 되도록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500만 원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찾으면 4,053만 3,333원입니다. 그래서 소급 공제할 결손금은 5,946만 6,607원이 되겠습니다. 667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정확하게 1,510만 원이 결손금 소급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소급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2월 결손금 금액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중소기업이 결손 났을 때에는 직전 연도 낸 세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급 공제 신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한세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의 35%, 산출세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45% 이상의 45%까지는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규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사랑 2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에
자료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영해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금액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 부분이 세액공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세액감면 5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최저한세 미만이기 때문에 최저한세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무조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 금액이 2천만 원이고요. 2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총 감면받은 게 2,500일 때 조정감에서 475만 4,343원이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 금액만큼 감면이 세액공제가 배제된다라는 거죠.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부분에서 이 부분만큼 2월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식을 별도로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추계신고 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우리가 추계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판정 기준은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렸고 배제 사업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은 단순경비율은 개인조정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단순경비율 사업자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사업자에 여기에 수익금액 입력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적공제 본인 홍길동 내국인 국적 관련되는 부분 쭉 입력하셔갖고 소득공제 내용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영하셔서 쭉 세금을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순경비율 적용 부분은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 적용되는 대상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성해서 지금 통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세무사랑2에서 단순경비율에 의해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전자신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편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수익금액 기준으로 업종 코드에 의한 경비율이 자동으로 반영돼서 계산되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경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추계소득금액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소득금액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사업자 등록 번호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 구분 40번 상호 입력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전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업종 코드는 28910-2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총 수익금액 8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8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매입비용 단기 지출금액의 매입비용 보니까 1,500만 원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주요 경비에 대한 부분이니까 1,500만 원, 임차료 700만 원 해서 3,700만 원이 매입비용 주요 경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반율이고요. 하단 부분에 기획재정부 배율이 있습니다. 당해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아니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면 1번 선택하시면 3배 기준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단기에 지출한 주요 경비 빨간색으로 3,700 나오죠. 이 부분은 위에 탭에 나번에 단기 주요 경비 명세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해 주시는데 금액이 자, 보시면 정규정빙 수취한 게 1,000만 원이었죠. 우리 자료에서 1,000만 원 나와 있고요.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 작성한 게 5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1,5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정규정빙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1,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관련되는 부분, 임차료가 700만 원이네요. 700만 원이고 인건비
1,500만 원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소득 금액 계산 쪽으로 가게 되면 단기에 지출한 주요 경비가 빨간색이 아니라 정상적인 색깔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결손금 소득공제세 환급 신청서와 추계 신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대해서 세무사랑2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림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들, 세무사랑2 기능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론적인 내용들이 좀 빈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정리를 별도로 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또 세무사랑2 프로그램의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미미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양해해 주시고 세무사랑2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